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잘 만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요,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부정적 정서, 부정적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주변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 모임에는 항상 가면 응원하고 축하할 일들이 생겨요. 왜냐면 항상 무엇인가 노력하고 작은 거라도 성취하거든요. 그러면 응원할 일이 생기고 축하할 일이 생겨요. 근데 나쁜 사람들 쪽으로 가면 계속 뭐 화를 내야 되고 우울해야 되고 그다음에 답답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나의 행복을 지키려고 하면 사람을 가려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더 댓글로 저한테 시비 터시는 분들 계세요. 야, 그리고 사랑으로 그런 것도 감싸주고, 인내로 다 보살피고 그래야지, 사람을 다 가려 만나면 누굴 만나냐. 본인이 공자님이나 본인이 예수님이나 부처님 수준이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 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쁜 것에 물들기 쉽습니다. 나쁜 것은 사실 인간 본성에 가까운 겁니다. 나쁜 것들 보세요. 늦잠 자고 돈 많이 쓰고 싶고 단 거 먹고 싶고 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이거 다 인간 본성이에요. 근데 실제 좋은 사람들은 이 인간 본성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 몇 사람 있잖아요. 그럼 금방 물들어요. 나이가 20살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50대도 60대도 나쁜 거는 쉽게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무조건 좋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걸러야 되는, 무조건 제껴야 되는 스타일의 사람. 그래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과도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7가지 특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과도한 선민의식은 왜 만들어질까요? 일단 그거부터 알아야겠죠? 이것은 그 어린 시절에요, 결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거울 역할을 해줘요, 아이한테.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는 성장하면서 또 뭔가 변화하면서 그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피드백을 줘요. 공부를 좀 못한다? 그러면 어때요? 응원도 해줄 수도 있고 혼을 낼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지켜봐 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면 자아상이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객관화를 바탕으로 해서 자아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선민의식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결핍, 그러니까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부모가 거울 역할을 못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은 혼자 상상하게 됩니다. 나는 신이 만들어낸, 신이 축복해 주신, 아니면 나는 왕자님이었는데 이 집에서 어떻게 해서 잘못 온 거야. 뭐 이번 생은 내가 이렇게 됐지만 다음 생에는 뭐 재벌집 자식으로 태어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선민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 과잉이 되는 거예요. 현실감은 전혀 없습니다. 붕 떠 있어요. 네, 그러고선 말도 안 되는 거짓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답입니다. 아셨죠? 어설픈 자비심, 사랑 이런 걸로 감당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특징 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과도한 우월감을 표현합니다. 자신이 특별히 선택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타인들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믿음을 자꾸 드러냅니다. 자신의 성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면서 돋보이려고 그러죠. 타인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답을 알고 있다, 자신만 옳다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야, 나 정도 되니까 이걸 한 거야. 나니까 이걸 이해하지. 나니까 알지. 니들이 뭘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 과도한 선민의식에 빠진 사람 맞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알량한 지식 가지고 계속 평생을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타인을 경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은연중에 타인을 깔아 뭉갭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부부관계다, 내 아내가 이런다라고 하면 나는 뭘 해도 이 사람 밑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네,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무슨 재벌이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밑으로 깔립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능력,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탁탁 끊죠. 그리고 하대하죠. 맞죠? 그 다음에 타인의 성공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이나 우연, 누군가의 어떤 도움, 이런 걸로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노력해서 그것을 했다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야, 걔는 원래 집이 돈이 많아. 야, 나도 그 정도면 나도 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야, 운이 좋아서 그랬어. 야, 나도 운빨 받으면 그 정도는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런 사람 무조건 걸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나한테 큰 피해를 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비판에 대한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당연하죠. 나는 선택받은 존재고 나는 특별한 존재인데 니까짓 게 뭐라고 나한테 비난해? 네가 뭔데? 이런 식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비판, 부정적인 의견은 무조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또 의외로 공격적인 행동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를 너무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끊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비판을 받으면 오히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우월감을 표현하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요, 사소한 행동들을 잘 안 합니다. 사소한데 너무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현대인이라 그러면 세금 내는 거, 그 다음에 가정생활을 한다 그러면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갖다 버리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딴소리를 합니다. 대화 주제를 확 바꿔요. 그래서 은연중에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내가 주종관계에서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사람들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런 이야기들 하죠. 저기 어디 허름한 술집 가면 정말 그 남루한 옷 입고, 그죠? 아저씨들이 술 마시면서 그러죠. 야, 이 회사에서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자신만 모르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게 있죠. 네 번째. 과대망상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과도한 어떤 목표, 그 다음에 과도한 성취, 이런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막 우깁니다. 이거는 증명할 거리도 없어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 한다. 난 코인으로 정말 몇 천억 벌 거야. 이런 식이죠. 내가 부동산으로 지금 강남에 빌딩을 한 3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인 계획은 없죠. 그러면서 큰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무모한 행동을 하죠. 아주 위험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합리화하고 포장합니다. 야, 내가 정말 했는데, 야, 일론이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폭락했잖아. 좀만 기다려봐. 내가 진짜 벤틀리 타고 강남에 빌딩 몇 채 산다니까. 무조건 도망가세요. 사기꾼입니다.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큰 성공을 했던 분들은요, 큰 성공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성공은 돈도, 인맥도, 실력도, 거기다가 운도, 또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험난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단기 계획은 세울 수 있어도 내가 정말 쿠팡을 만들 거야, 내가 아마존을 만들 거야, 내가 무슨 테슬라를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구라를 못 칩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느껴져서 그런 구라를 칩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망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무조건 피해를 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특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번째, 협력과 타협을 거부합니다. 내가 니까지 것들한테 왜 명령을 들어야 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일해서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타인과의 협력, 타협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협업, 이런 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양보하고 팀원이 되는 것을 용서를 안 합니다. 결국 뭐냐면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결과가 나빠져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 부부관계에서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적금 넣고, 그 다음에 뭐 따박따박 돈 계산해가지고 차곡차곡 돈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다 내 맘대로 한다. 뭐 사치하고 돈 쓸 거 다 쓰고 이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뭡니까? 과도한 선민의식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집안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 있다 그러면 이혼하셔도 무방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방식이 옳아. 그리고 네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한다 그러면 무조건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인정 욕구와 가시 의욕이 욕구가 대단히 강하죠. 그래서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시적 행동을 계속 보이죠. 소셜미디어 같은 데다가 계속 올립니다. 업데이트 그죠? 몸매 자랑, 명품 자랑, 호텔 자랑, 이런 거 계속 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사치도 많이 하게 되고, 명품으로 치장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밥이나 술 같은 것도 많이 사게 되죠.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나 정도니까 이 정도 누리는 거야. 응? 난 괜찮아. 난 이 정도 써도 돼. 이거 다 사기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죠? 자의식이 과잉됐다고요. 실제 본 모습은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과도한 돈을 쓴다면 분명히 어디선가 금전적인 사고를 치고 있는 겁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도망가십시오. 아셨죠? 네. 자, 7번째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태도. 자신의 우월감,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는요, 자신이 희생당했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이 실패하면은 타인 탓을 합니다. 세상 탓을 하고요. 남 탓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자식만 부풀려지는 겁니다. 마치 공갈빵처럼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부풀리는 거죠. 그럼 언젠가 이게 깨지고 터지겠죠.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럴 땐 또 어떤 짓을 하냐면요. 동정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명품으로 뒤감고 쇼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하면 나 아파. 병원 갈 돈도 없어. 당뇨여서 눈도 안 보이고. 이런 식이에요. 동정심 받으려고. 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어. 우리 부모가 날 좀 더 예뻐해줬으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날 짓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7가지 정말 위험한 사람들, 과도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부풀려진 자아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갈아 마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밑으로 깔아 뭉개가지고 자신을 부풀려서 그 위에서 떠오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과 건강과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시고,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렇다 그러면 이혼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셨죠? 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